상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장 박현준입니다. 오늘은 평일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될 것인가, 내 재산의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도 많고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상 그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공시지가, 공주가, 감정평가, 이 단어가 다른데 용어를 설명하다 보면은 주민들도 이해가 잘 안 가시고 저 또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감정평가사분을 초빙해서 감정평가가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되고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각자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추후에 분담금이라든지 또 상가나 또 단독주택분들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갖고 인터넷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유튜브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유튜브도 찍고 주민한테 알리고 또 평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 초빙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질문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저희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희 고모님이신 박기서 고모님이신데 지금 광명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지역, 저희 광명 상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니다. 먼저 박기서 고모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 관련해서 저희 구역에 회계를 담당해 주시고 또 저희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무나 이런 거를 물어보실 때 제가 이분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복회계법인님. 그리고 오늘 설명을 해주실 삼창 감정평가법인의 유창신입니다. 자, 올라오셔서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개발 사업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삼창 감정평가법인 유정욱 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변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 지역도 지금 재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가운 소식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지역처럼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돼서 많은 이익을 얻어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마무리하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있는 삼창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창 감정평가법인은요, 1978년에 설립을 돼서 47년이 된 회사입니다. 거의 50년이 다 됐죠. 엄청 오래된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를 보면은 본사 그리고 15개의 지사가 전국적으로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정평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경험이 엄청 많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개발 구역이었던 한남 3구역 재개발도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건축 구역이었던
둔촌주공 아파트도 저희가 평가를 했고 그 이외에도 많은 그 정비사업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광명 쪽에서는 이 광명 5알 그리고 광명 14알이라든가 다수의 지역에서 감정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분담금 산정.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 분양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담금이 산정이 됐는데 그때 그 산정이 어떤 방식으로 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작년 11월 달에 이제 주민설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 사업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정평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몇 가지만 제가 먼저 추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자산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현재 갖고 계시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이 종전자산 평가를 왜 하느냐? 먼저 목적을 보시면요. 1번 보시면 사업구역 내 조합원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서 합법적이고 공정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좀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분담금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출자 비율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고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토지 등에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편의상 앞으로는 이제 조합원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보시면요,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전자산 평가를 왜 하냐면요, 분담금 산정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권리가액이라는 걸 이제 빼서 나중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액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양 신청하시는 그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에 대한 이제 분양가액이고요. 그 뒤에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종전자산 평가액, 종전자산 평가에서 나오는 그 한계호에 대한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든가 여러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는 언제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잖아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이후에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종전자산 평가는 그 한 분 한 분, 조합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균형 있게 감정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시점을 잡아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날은 법령에 따라서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상가를 갖고 계신 분, 또 빌라를 갖고 계신 분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을, 땅이랑 건물을 따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고 거기다가 시세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원가법, 그리고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이 빨간색 보시면은 상호가 형평성이라든가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정하고 합법적인 관리처분 수립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분담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유형이나 위치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토지 건물, 구분 건물 그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이런 걸 곱해서 숫자로 하나하나 한 필지 한 필지 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뭐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토지 하나하나마다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토지마다 있는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표준지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50만 필지 정도를 표준지적 이용에 있는 50만 필지 정도를 표준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그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평가 대상 필지의 주변에 있는 그 표준지 중에 대상 토지와 이용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 유사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란 건 뭐냐면 이 표준지와 평가하려는 대상 토지와 차이가 있잖아요. 위치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모양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보정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타 요인이라는 거를 여기다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밑에서 평가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평가했던 이제 사례인데요. 빵빵동 77번지를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와 예를 들어서 이 필지가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단독주택 필지와 유사한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 필지를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75만 원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을 했는데 그래서 개별 요인 같은 경우는 대상보다 표준지보다 대상이 한 4% 정도 더 높다고 봤죠. 그래서 위치가 더 좋기 때문에 도로가 더 넓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4% 높다고 봤고요. 뒤에 1.5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타 요인인데요. 주변의 시세를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의 시세를 조사를 해서 이 표준지와 시세와의 가격 차이를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마다 그렇게 해서 이 표준지 같은 경우는 시세와 가격 차이가 1.5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준지와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를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게 되면은 대략 435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435만 2천 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77번지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봤더니 272만 원이었어요. 272만 원이었는데 이 평가된 금액을 이 개별 공시지가로 나눴더니 160%, 한 1.6배 정도 평가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142번지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가 올라가 있는 상업용 필지였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상업용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봤더니 선정해서 그 공시지가가 325만 원이었습니다. 제곱미터당 325만 원. 여기에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을 곱해서 곱했더니 이 142번지의 평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은 제곱미터당 484만 7천 원이 나왔어요. 네. 보시다시피 개별 요인 비교가 0.98, 그러니까 2% 대상이 낮다고 봤죠. 네. 표준지가 2% 더 좋다고 봤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평가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모양이 좀 안 좋아서 2% 감가에서 0.98로 났고요. 또 이 표준지와 시세의 가격 차이를 봤더니 1.5배 정도 나더라. 그래서 기타 요인으로 1.5배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지도 개별 이 142번지의 공시지가도 보니까 323만 원이었어요. 제곱미터당 323만 원. 그래서 이 평가된 금액과 142번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차이를 보니까 150%, 1.5배가 차이가 났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77번지 같은 경우는 평가액과 개별 공시지가가 1.6배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142번지 같은 경우는 평가액과 개별 공시지가가 1.5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와 그 평가액과의 비율은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와 평가액은 사실 연관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건물, 그 단독주택이 있으면 이제 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원가법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다가 이런 잔존연수, 내용연수 이런 거를 참고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이 제조달 원가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철근 콘크리트 조다, 연화조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제조달 원가를 산정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건물이 몇 년 지났느냐, 10년 지났느냐, 아니면 20년 지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건물의 가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건물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미래 이제 평가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준공한 지 20년 된, 사용 승인을 받은 지 2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제조달 원가를 제곱미터당 1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면은 제곱미터당 110만 원이 든다는 공사비가 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건물이 50년 정도 가는데 그 중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30년이 남았다. 그래서 50분의 30을 해서 그래서 그 제곱미터당 66만 원. 이 건물의 평가 가격은 제곱미터당 66만 원으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분건물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건물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구분건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건물들인데요. 일단의 필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고 이 건물의 소유권들이 다 각기 있는 이런 그 건물을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 한 동에 그 아파트 세대가 10세대도 있고 뭐 20세대도 있고 20세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 구분건물이라고 하고 구분건물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구분건물. 다시 말해서 아파트는 아파트와 비교하고 다세대 빌라는 다세대 빌라와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변의 거래 가격을 수준을 참작을 해서 건물과 대지권을 함께 평가합니다. 건물이랑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랑 대지권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밑에서 이제 산식을 보시면요, 주변에 이제 대상과 유사한 거래 사례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거래 사례가 제곱미터당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 단가에다가 사전 고정, 시점 수정, 세대별 효용 치수라는 걸 곱해서 그래서 대상 건물의 구분 건물의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요, 빵빵 빌라의 301호 건물에 대한 그런 감정 평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빌라와 유사성이 있는 빌라에 거래됐던 최근 사례를 보고서 그 사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전용 면적당 단가가 810만 원이었어요. 제곱미터당 81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사전 보정, 시점 수정,
세대별 효용지수를 그랬더니 이 대상 빌라 301호의 가격은 제곱미터당 83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대별 효용지수라는 게 이제 그 2%가 됐는데요. 1.02, 2%가 대상이 더 좋다고 봤죠. 거래 사례보다 더 좋다고 봤는데 이 301호가 좀 더 그 층수에서 더 좋았기 때문에 2%더 높게 거래 사례보다 더 높게 보고 이제 평가를 한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종전자산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그 분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째에서 먼저 보시면 분담금이란 분담금 어떻게 나오느냐? 네,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권리가액이란 걸 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조합원 분양가액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은 분양 신청한 그 한 개 호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권리가액이란 무엇이냐? 권리가액이란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종전자산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비례율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비례율이 뭔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아마 모르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익률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익률. 그래서 분자에다가 총수익에서 총지출액을 뺀 금액. 그래서 총수익액은 이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나타나는 수익이에요. 일반 분양을 먼저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이제 조합원 분양을 또 받으니까 그 수익이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총 지출액은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지출액을 빼면은 결국에는 이 사업으로 나타나는 이익이겠죠. 이익 부분을 이제 분자에다 놓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출자하는 이 사업에다가 출자하는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익을 전체 그 투자 금액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익률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결국 분담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빼는데 이 권리가액은 그 종전자산에다가 이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분담금이 산정이 되고요. 종전자산 평가액과 그럼 그 분담금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요. 종전자산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분들이 이제 100분이 계시다면 100분의 종전자산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액의 그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분담금 총액, 분담금 전체 금액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산식에 대한 좀 설명인데요. 종전자산 총액이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분담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전자산 총액이 상승하면 비례율이 하락하고 종전자산 총액이 하락하면 내려가면 비례율은 상승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리가액 및 분담금은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인데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비례율은 이 총수익에서 총지출액을 뺀 거를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종전자산 총액이 이게 분모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례율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 분모 부분 종전자산 총액이 내려가게 되면 비례율이 올라가고 종전자산 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비례율은 또 내려가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리가액은 종전자산에다가 비례를 곱한 건데 이게 올라가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비례율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 비례율은 또 올라가요. 결과적으로 권리가액은 이 종전자산 총액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도 권리가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분담금도 종전자산 총액이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전체 분담금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담금을 그러면 분담금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요. 분담금을 낮추려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 절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앞에 설명드렸던 그 산식들을 한번 이제 그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비례율 부분에다가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넣고 또 이 권리가액 부분에다가 이 정리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어떤 산식이 이제 분담금은 어떻게 산식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분담금 총액은 일반 분양분 등 수입에서 그러니까 종무자산을 뺀 일반 분양분 등 수입에서 총 지출액을 뺀 금액이 여러분들 전체 조합원들이 부담하실 분담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일반 분양분 등 수입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아이고 이게 거꾸로 됐네요. 예. 이 거꾸로 됐는데 총 지출액에서 마이너스 일반 분양 이 위치가 바뀌었네요. 분담금 총액은 총 지출액에서 일반 분양 등 수입을 뺀 금액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 등 수입이 상승하게 되면은 분담금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분담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그런데 이 일반 분양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원분들이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파트 시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일반 분양분을 나중에 결정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사업비 부분에서 분담금을 좀 낼 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요. 공사비라든가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서 지금 최근에도 계속 그랬지만 공사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분담금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조합의 다른 그 사업지에 가서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 분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지난번 작년 11월달에 했었던 사업성 검토, 사업성 주민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설명드리고자 하냐면요. 먼저 작년에 사업 설명회를 11월달에 했고,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좀 바꿨을 때 분담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평당 3천만 원에 보고서 그 비례율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3천만 원이 아니고 3,450만 원, 평당 3,450만 원을 잡았을 때 비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평당 3천만 원을 했을 때 비례율이 101.5%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분양가를 15% 높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비례율이 109.7%가 나왔고요. 그리고 타 구역에 지금 예상되는 분양가 수준 평당 3,980만 원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가로 바꾸게 되면 비례율이 119.97, 약 120% 정도가 나오네요. 밑에서는 그 조합원 추정 종전자산 가액이 3억 1,500만 원이었을 때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추정 분담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종전 가액은 3억 1,500만 원을 다 똑같이 놓고 처음에 작년 설명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정 분담금이 약 2억 7,800만 원 정도 나왔고 일반 분양가를 15% 증가시키면 추정 분담금이 약 2억 5,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 추정 비례 그리고
그 분담금을 저 일반 분양가를 3,980만 원을 놨을 때는 비율이 이제 119.97% 나오고 추정 분담금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한참 그 사업이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사항을 제가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자산 평가는 내 부동산의 보상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보상을 받아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보상이라고 하면은 뭐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뭐 도로를 뭐 개선한다든지 신도시를 짓는다든지 이런 그 보상이 있을 때 이제 뭐 보상액을 5억 받았다. 그러면은 5억을 받고서 이 사업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돼서 공동사업을 하고서 기존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이죠. 동일한 수익률을 누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권리의 정산이다. 권리의 정산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으로 나타나는 이익을 같이 가져가는 게 이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이 사업에서 나갈 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현금 정산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전자산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종전자산 총액이 올라간 거나 낮아진다고 해서 분담금 총액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 말씀인데 종전자산이 낮게 평가될 경우에 비례율이 올라가므로 균형만 유지된다면 종전자산 간에 균형만 유지된다면 권리가액과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여기 종전자산 총액이 올라가면 비율이 내려가고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액이 올라가면 비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리가액도 동일하고 분담금도 동일하다 그 말씀이고 네. 그래서 물건별, 조합원별 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조합원들의 이익은 언제 실현되는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일반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을 할 때 일반 분양가가 있고 조합원분들은 조합원 분양가가 따로 있죠. 가격이 같지 않죠. 조합원 분양을 더 싸게 하는데 그래서 그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에서 조합원의 그 이익이 먼저 실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층이라든가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조합원분들이 일반 분양보다 더 먼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층이라든가 위치를 선점하는 부분 그리고 그 시공사에다가 무상 확장, 발코니 무상 확장 있잖아.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해달라.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분들은 그 갖고 있는 이제 종전자산 금액에 따라서 1+1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을 더 가져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 이후에 분양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기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이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질문 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내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어도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마지막에 나왔듯이 우리가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수익을 공유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상가를 갖고 계시든 단독을 갖고 계시든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질문을 해주시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오늘 평일이지만 이렇게 모이게 됐으니까 거침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상동에 사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전 자산 감정 평가에 단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계산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을 계산하실 때 표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정, 수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본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몇백만 원 되지 않더라고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요새 평당 가격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없잖아요. 너무 가격을 저렴하게 계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분 상가는 아니 구분 건물은 이렇게 거래 시세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단독은 그렇게 감정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거래 설명을 가격에 좀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세 차익이 되지 않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죠?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시세 반영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되는 게 맞냐, 그리고 가격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격이 너무 낮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뭐 제곱미터당 435만 원 이런 부분은 이 광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제가 평가를 했었던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광명동의 예를 든 건 아니었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평가했었던 다른 지역에서 평가했었던 사례를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435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하면은 뭐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세요. 제가 이제 종전자산 평가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그때 시세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가격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감정평가를 지금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때 당시의 시세,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이후에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이제 시세를 반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기타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랑 시세랑 가격 차이가 일반적으로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타 요인으로 보정을 하는데 아래서도 보시다시피 이것도 뭐 지역마다 다 이 숫자는 다릅니다. 1.5가 될 수도 있고 1.8이라든가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주변에 거래 사례라든가 평가 사례라든가 이런 시세를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에다가 1.5배라든가 1.8배 이런 식으로 곱해서 시세를 반영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표준시 공시지가는 275만 원밖에 안 되는데 평가액은 제곱미터당 435만 원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개별 요인이라든가 기타 요인에서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시세를 반영하게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이 아닙니다. 한 평에 325만 원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3.3제곱미터를 곱해야 한 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독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 저희가 단독 거래한 그 기준을 놓고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진짜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분 이의 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산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저기 집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아, 네. 손 본 집하고 안 본 집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네.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인테리어를 좀 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배관을 싹 바꾼 데도 있고 건물마다 좀 상태가 좀 다르잖아요. 관리 상태가 좀 다른데 설명을 드리면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가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 제조달 원가라든가 그리고 그 잔존연수에 평가사들이 어떻게 그 반영을 하냐면 관리 상태에 따라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이제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본적 지출과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 건물의 구조라든가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지출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유지 보수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그 건물 평가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오래되다 보니까 샤시가 최근에 이제 최근에 교체를 한 경우도 있고 아주 오래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집을 싹 마루부터 해서 싹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데 다만 들어간 비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5년 됐다, 3년 됐다 그러면 그동안 또 쓰셨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진 않고 쓴 부분들을 좀 빼고 일부만 반영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교체했다든가 보일러가 고장나면은 단독주택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지보수라고 봐가지고 반영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반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빌라에 거주하는데요. 저희가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실제적으로 그 평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복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는 그 복층이 넓어서 거의 40평형대라 해서 그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지 어떤 감정평가할 때 복층도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그 같은 면적의 빌라라고 해도 좀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대지권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인데 인 건물인데 대지권이 어떤 거는 5평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들어간 산식에 사실 되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산식 그 제조자료 원가를 구할 때 그런 이 부분은 이제 건물 감정 평가였고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구분 건물의 감정 평가였는데 이런 거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서 상당히 복잡해요. 한 10가지 정도 뭐 향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를 넣는데 10가지 정도를 넣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조라든가 그런 대지권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당시 이제 상황이라든가 감정평가사가 그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가격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세대별 효용지수에다가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하나는 이제 이 부동산 부분들을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 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시행인가라든지 뭐 관리처분인가라든지 그 진행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특정 시기 이후로는 어떤 매매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때나 그 매각이 가능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이주비 관련 부분들이 좀 보통 어느 정도 좀 되는지 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오늘 감정평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라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라 가지고 위원장님 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지금 현재는 매매가 가능한데 조합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다물권자들은 이제 하나의 조합원으로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물건을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팔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저희도 그걸 따라가게 되면 사업실행 인가 때 다물권자들은 하나의 물건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된 다음에 지역에 이제 빌라들이나 가치가 조금씩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물권자들은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하셔서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네네. 지금 확정은 아닌데 저희는 이제 아직 그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국토부에서 결정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하셔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지역, 특히 우리 맞은편에 7구역 있잖아요. 7구역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주비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의 공공재개발 처음에 정책 발표 때는 3억 한도 내에서 이주비 70% 1.8%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책이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지만 지금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발표할 때 1.8% 이자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주비를 지원받게 되면 3억 한도 내에서 1.8%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주택기금이기 때문에 주택기금에서 비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주비는 또 여러분들이 시공사를 선택할 때도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거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켜보시는 게 그래서 시공사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시공사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제한을 할지도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다. 아직은 그 이주비나 지금 현재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제 분담금을 주민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세요. 저도 개념을 우리가 잡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 관련해서 또는 상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평사분께서 오늘 시간 할애해 주실 거니까 질문 몇 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오늘 꼭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9번지 일대에 사는 주민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좀 드릴게요. 토지 아까 감정평가 하신다고 했는데 예시로 보여주신 그 개별 공시가에서 대략 한 150%, 160% 정도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개별 공시가에서 몇 % 정도가 보통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건물하고 구분 건물 그 면적으로 계산하셨을 때
그게 대지 지분인지 아니면 각 건물의 전용 면적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비례율은 저희가 총 수익액에서 총 지출액을 빼서 총전 자산 총액을 나누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언제쯤 산정이 되는지 건설 전인지 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안 해가지고 첫 번째 죄송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토지 감정 평가할 때 네, 네, 비율이고 네. 두 번째가 뭐였었죠? 건물 면적 계산할 네, 때 네. 제지 부분 건물. 지분인지 네. 일단 두 가지 먼저 좀 생각나는 대로 먼저 두 가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6배, 1.5배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 말씀은 정말 드리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별 시지가랑 평가하기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몇 퍼센트다 이거는 어느 평가님도 말씀하기가 일반적으로 1.5배에서 3배 사이겠죠. 그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이게 그 개별 시가가 그 시장랑 딱 이게 비율이 딱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 낮게보다 낮게 되는 경우도 있고 5배가 높을 수도 있고 이건 개별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랑 딱 연결해서 이 평가액을 예상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분 건물 말씀하셨잖아요. 건물하고 구분 건물 둘 다요. 네네. 건물 같은 경우는요 연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장에 보면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공부에 보면은 연면적이 얼마다 1층 몇 제곱미터, 지하 몇 제곱미터 이렇게 있잖아요. 2층 몇 제곱미터 이런 부분들 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거래 사례에 면적당 단가, 제곱미터당 단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용 면적을 기준을 합니다. 전용 면적을 기준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대별 효용 지수, 이 세대별 효용 지수에서 세대별 효용 지수에서 대지 면적의 크기 차이를 좀 보정을 합니다. 대지 면적이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대지 면적이 좀 많은 빌라도 있고 좀 적은 빌라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봤네요. 비례율 산정이 좀 언제쯤 완료가 비례율 산정은요 나중에 그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나서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담금이 통보가 가실 거예요. 추정 분담금 말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종전자산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비례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예. 지하랑 아까 사례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세대별 효용 지수의 그 층별 지수도 있어요. 층별 지수가 있어가지고 지하랑 1층이랑 2층이랑 아무래도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잖아요. 지하랑 1층이랑 2층이랑 또 3층이랑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5층도 가격이 다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격이 좀 반영이 됩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2, 3층보다 많이 열세하죠. 좀 가격이 좀 더 낮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구역에 보면 감정평가가 저희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분이 있고 공공 재개발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관리처분 방식으로 감정평가사를 시가 또는 조합이나 아니면은 시행사가 선정을 하잖아요. 그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저는 그 부분으로 주민들이 이 차이가 나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정평가사를 누가 선정하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이제 재개발 방식이 두 개가 다르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똑같은 방식인데 공공재개발과 민간 예, 예. 네, 있는데 그러면 감정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질 부분이 없죠. 네, 감정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세라든가 이런 가격 자료 지금 되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감정평가서는 엄청 두껍습니다. 주변의 가격 자료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 기초로 그 가격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기 때문에 사업 방식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그 감정평가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서 동의서를 구하는 중에 일부 주민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것과 분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셔가지고 오늘 초빙을 했고 이걸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준비 사무실로 물어보시면 저희 감정평가사님한테 개별적으로 오늘은 열린 자리라서 질문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또 회계법인도 있고 저희 법무법인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기에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